자, 그 다음은 이제 창제 원리입니다.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한글을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느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좀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음과 모음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이 이제 표현은 여러분들이 뭐 외우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음은 이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상형했다고 합니다.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기본 글자 5개, 기본 글자 5개를 만들고, 이 5개라고 하는 것은 기역, 그다음에 니은, 그다음에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입니다.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획, 그 획을 하나씩 여기다가 뭐 하나씩 이렇게 더하는 방식으로 글자 수를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발성기관을 상형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까 기본 글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죠. 자, 이 글자를 발음할 때 우리의 입과 이 발성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역을 발음하려면 혀가 목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 이런 거 할 때 혀 뒤쪽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서 이 기역의 글자 모양은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분 니은을 발음할 때는 반대로 니은하고 이 혀가 이 앞쪽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앞으로 올라오는 이 모양을 이제 본떠서 니은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음은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닫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의 모양을 본떠서 이제 미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옷은 시옷사 이거는 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입소리 치음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응은 하는 것은 이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 성대가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성대의 모양을 본떠서 이게 이응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까 이 헤레본의 이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설명이 직접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 원리, 글자를 만든 원리를 그동안 잘 모르다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한 이후에 세종이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5글자를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가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에 키읔 이런 식으로, 니은에 디귿, 티읕 이런 식으로, 미음에 이렇게 비읍, 그다음에 여기서 피읍 이런 식으로, 시옷에 지읒, 치읒, 히읗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기본 글자에다가 줄을 하나씩 더 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글자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후민정음 자음을 만든 창제 원리입니다. 즉 발성기관을 상형해서, 여러분들 중국어가 이제 상형 문자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성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5개의 글자를 만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획을 하나씩 더 그어서 추가적으로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음의 창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의 창제 원리는 다소 좀 철학적입니다.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세 글자를 먼저 만듭니다. 이음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이 의는 땅을 상징하고, 이 이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상징하고, 이렇게 해서 이 천지인 사상으로 세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이렇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국어의 모음,
여러 가지 모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기본 글자 세 글자를 먼저 만들고 이것을 상호 조합해서 한국어의 모음을 이제 쭉 정리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여러분 뭐 한국어의 자판, 휴대폰에서 자판 중에 이 천지인 자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어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이 자판을 이제 한국어에서는 천지인 자판이라고 합니다. 천지인 자판. 왜냐하면은 자 여기 여러 가지 자음이 있는데 모음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령 뭐 제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려고 하면 자, 김 그다음에 예? 이렇게 쓰고요. 하는 여기서 이거를 두 번 누르면 이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는 이거를 누르고 이걸 누르면 아가 됩니다. 그다음에 한이니까 니은은 이걸 한 번 누르면 되죠. 그다음에 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한글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이제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이 천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한글을 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애초에 이 모음을 이 천지인 사상에 기초를 해가지고 세 개의 글자를 만들고 세 개의 글자를 상호 조합해서 이렇게 모음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천지인 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모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종합하자면은 자음은 발성기관을 모양을 본떠 발성기관을 상형해서 기본 글자를 만들고 거기에 가획을 해서 글자 수를 더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의 기초에서 세 글자를 만들어서 서로 상호 조합을 해서 글자 수를 늘려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할 것은 이 지구상에 그 언어가 그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6,000개가 넘는데 근데 여러분 문자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일단 뭐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뭐 100개보다 조금 더 많은 거 좀 더 많다라고 하죠. 100개 정도고 문자의 종류는 그것보다도 더 적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자 중에서 기본을 따지자면은 한 뭐 서너 가지 정도의 이제 문자를 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여튼 문자의 종류는 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표이 문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표이 문자는 문자가 뜻을 상징하고 있다. 뜻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중국어에 사용되는 한자죠. 한자는 같은 글자로 하고 해도 마가 이렇게 쓰는 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는 그 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는 마가 있고 각 글자마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글자를 이제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쓰고 있는 표의 문자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한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과거 이제 인류의 4대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이제 표기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문자를 발견할 때 이게 문자의 시작은 거의 다 이제 그 표기 문자였습니다. 이 표기 문자가 점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중국에서 쓰는 한자는 독특한 것은 이렇게 인류의 문명과 시작한 문자로서 출발해서 오늘날까지 그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는 문자라는 의미에서 이 한자의 독특함 또는 뭐 한자의 어떤 그 뭐 장점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인류가 처음 그 문자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사용해서
오늘날까지 물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처음에는 갑골문에서 그다음에 뭐 예서를 통해 행서를 통해 뭐 해서 초서 오늘날은 이 GNT 간체자까지 여러 가지 글자의 모양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그 과거에 시작했던 문자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자의 그 뭐랄까 특성이자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이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자는 표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언어의 소리를 표기하는 그러한 문자를 이제 표음문자라고 합니다. 표음문자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음절문자와 음소문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음절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음절이죠. 아, 앙, 가, 다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음절을 쓰는 그러한 문자를 이제 음절문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짜민, 가나가 이제 이런 거죠. 가, 그다음에 뭐 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음절을 하나의 문자로 쓰는 겁니다. 한자는 물론 표음 문자이지만 한자도 소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음절을 표시하는 거죠.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음소문자라고 하는 것은 음절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게 가는 기역과 아의 합성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음절을 이루는 요소를 분해해서 그 문자를 만드는 것을 이제 음소문자라고 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먼즈, 로마죠. A, B, C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거를 합해서 boy, 그다음에 뭐 나, 그다음에 뭐 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는 음소인 거예요. 음소. 한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소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뭐 표이 문자, 표음 문자, 표음 문자에도 음절 문자, 음소 문자가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한자는 표이 문자, 표음 문자 중에서도 가나 일본 글자는 표음 문자, 영문자나 한글은 음소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질 문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소리의 성격을 문자가 표현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전화기를 발명한 벨이 만든 음성 보호라든지 뭐 탱과르 문자 등이 그 대표적인 자질 문자입니다. Futural Writing System이라고. 한글도 다소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자질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혀의 앞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입술에서 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 벨이 만든 국제 음성 보호인데요. 이러한 문자들을 이제 자질 문자라고 하고 있다. 뭐 이러한 문자의 분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알아두면 되는데 한글도 자 목에서 나는 것은 기역, 키역 이렇게 쓰고요. 앞소리는 니은, 디귿, 뭐 티읕 이렇게 쓰고 소리의 종류에 따라서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글도 이제 자질 문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만들기. 자, 이게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글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뭐 가령 훈민정음을 뭐 여러분도 익숙하듯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문자를 쓰는 것처럼 위에서처럼 훈, 민, 정,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제 우리들은 다 이게 익숙하죠. 근데 과거 특히 근대에 들어왔을 때 근대에 이 기계화를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이 타자기를 쓰는 시대였잖아요. 이럴 때는 이 한자처럼 이 글자 수가 많으면 이거를 타자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이 글자를 이렇게 쓰면 타자기를 못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서양 글자처럼 우리도 풀어서 쓰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세종이 글자를 만드실 때부터 글자는 이렇게 음절 단위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음절 단위로 만들어서 썼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세종시대에 이렇게 모아 쓰기를 했던 이유는 일단은 이렇게 쓰면은 한자를 쓸 때 1대1,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제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한자로 쓸 때 음절로 세 글자가 썼으니 한글로 쓸 때도 이게 글자가 세 개처럼 보여야 되려면은 이 음소를 모아서 하나의 음절 단위로 글자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당시 세종의 생각이셨던 거죠. 그래서 한자처럼 음절 단위로 만들기 위해서 세종은 글자를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모아 썼습니다. 모아 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대에 들어와서 이 뭐 주시경이라고 하는 학자와 뭐 최연배라고 하는 학자 분이 이렇게 풀어 쓸 거냐, 모아 쓸 거냐라는 것을 토론을 굉장히 격렬하게 했지만, 이미 500년 동안 이렇게 썼잖아요. 이미 500년 동안 이렇게 모아 썼기 때문에 이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모아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타자기를 쓰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이 컴퓨터를 쓰는 시대로 또 변했잖아요. 컴퓨터를 쓰는 시대에는 뭐 한자나 한글을 이렇게 모아 쓰는 거나 뭐 아무런 뭐 불편 없이 잘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근대 시대의 고민은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